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울증 치유 명상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비 명상은 우울증이 치유가 돼야 된다. 투 프레스 다운이라고 해서 내림부른다.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정서적으로 낙담했어. 포기했어. 이런다는 것이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감과 이 의기저하,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 슬픔과 좌절,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기력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고 절망감이 일어나서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증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살펴보면 누구나 다 슬픔과 아픔이 있어서 우울증은 사실상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이 우울증을 내재된 상태로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면은 어떠한 그 힘든 일이 생기면 속에서 그 상처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원인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러죠. 유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부모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신경과민이나 생화학적인 것, 또 심리적인 것으로서는 환경적인, 그 다음에 이제 친인척이 사망하시는 부모, 형제, 가족이 신체적으로 또 장애가 있어도 옵니다. 그 다음에 약물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온다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 등 세 가지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오는데요. 요게 불균형 현상에 그 과학적으로는 저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그 관찰해 보니까 이런 세 가지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부작용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쪽으로 정밀 진찰을 해보니까 그런 증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상하부에 어떤 CRH 분비증,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의 장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와서 우리한테 그 우울증의 상처는 무엇이냐? 그럼 이것이다, 이죠. 즉 말하면은 그 부모, 형제, 부인, 자녀 중에 사망할 때 오는 상처라고 하죠. 자기가 또 어떤 죄책감이 있을 때 오는, 또는 무력감이라든지 이런 절망감에서 오는 그 상처는 우울증의 근거에 해당된다. 물론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아주 막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이것에 대한 치료는
환경에 대한 극복감을 가져야 되고, 기술로는 보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재강화를 해서 어떻게 탈출하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사회 환경이나 가정 환경 요인을 바꿔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꿔가야 돼요. 즉 말하자면 부모님들이 싸우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것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환경적인 문제를 고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뒤집어서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고 칭찬하고 도움 주고 즐거움과 긍정적인 것을 강화해서 탈출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어? 그럼 풀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인지론적인 아론 백의 이 스타일의 저번째 세 가지라고 했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딱 부딪히면은 저렇게 오죠. 부정적인 생활 경험에 의해서, 또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 의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비판적으로 보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무력감이나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지라고, 이게 전부 인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아론 백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현 상황이라도 슬픔과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달라졌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절에 오는 그 할머니가 날마다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신다 이거죠. 스님, 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도 못 살아요. 이렇게 하소연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같이 비가 오니까 근데 아들이 구두 장사가 있는데 구두 장사 땡치는 날이라서 슬퍼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날 좋은 날은 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스님 또 슬퍼요. 왜 슬프냐 했더니 우산 장사 아들이 있는데 우산 장사 종쳐버렸습니다. 슬픕니다. 이러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뭐냐, 인지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어제도 슬프고 오늘도 슬프고 내일도 슬프고 계속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 백의 말은 그 인지하는 과정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왜곡된 생각의 집착으로부터 체인지 시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지 왜곡 현상이 심해진 자는 슬프고 우울증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슬픈 현상이고 누구나 똑같이 어려운 현상이다. 그럼 인지 왜곡을 뒤집어서 부정적인 사고와 신념을 왜곡된 것을 바르게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격이 왔어요. 자, 어떤 그 현상에서 뭐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슬퍼가지고 우울증의 충격이 탁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거는요 거의 다 우울증 가진 사람들의 스타일은요 거의 다 내성적인, 그리고 거의 다 이게는 표현을 잘 안 해. 그래 잠복돼 있어가지고 충격 입으면요 혼자 꿍 하고 그때부터 가슴 상처로 남고요. 두 번째는 손실과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걸 막 뭐라 합니까? 우리는 돈이 불어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런데 내가 슬픔이 늘어나면 나쁘지 뭘 그래. 슬픔 늘어나서 좋을 사람 있어서 나오라 그래. 그래서 이런 현상이 사건, 즉
사랑한 사람과 이혼, 이별, 뭐 이런 것들이 오는 현상에서 막 손실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충격을 입었어, 확장시켜서 이별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그 시그문드 프로이드가 1917년대에 그 슬픔과 우울이라는 논문에서 그대의 우울증은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사별, 사람이 죽었어. 예, 건강의 상실, 이거 몸이 나빠져서 입원해서 뭐 어떤 현상이 생겼어. 직업의 상실, 수술로 인해서 신체 일부 절단,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쇼크와 상실감과 이런 것에 의해서 우울증이 배가 된다. 그래서 요거 비슷하게 팀 라하이의 주장에 따르면 우울증의 결정적인 요인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사랑해 이렇게 해놓고 한참 지나니까 아이고 왼수 덩어리 자꾸 볼 때마다 이러고 있어. 그럼 뭐야? 서로 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어쨌든 그 사랑의 분리 외에 오는 것은 사업의 실패로 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우울증의 요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질병이나 교통사고, 건강의 상실에 오는 것도 있고요. 물리적인 힘의 상실,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의해서 우울증의 증상의 근거로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질문했듯이 우리 아들이 우산 장사가 안 돼서 슬퍼요. 그 구두 장사가 안 돼서 슬퍼요. 이런 경우는 마인드 체인지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접근하라고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비가 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장사들 장사 잘 돼서 좋다. 아이고 기분 좋아라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날이 쨍하다 그러면 아이고 구두 장사 구두 잘 닦고 구두 잘 팔려 좋겠다고 기분 좋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좋으면 구두 장사 좋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들이 좋아서 잘 팔려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계속 좋아서 히히히히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안 생기고 사람이 바뀌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치인지에서 접근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에서 내가 그 도탄에 빠질 것인지, 내가 생존할 것인지, 내가 행복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상으로 그런 어떤 그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생리적 스트레스를 딱 받음과 동시에 어떤 거냐면은 공허감이 슬픔에 의해서 근심과 그 다음에 염세주의고 비관주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빠진대요. 또 보면 죄책감에 빠지거나 무가치력,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막 이유 없이 눈물이 펑펑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저런 증상이 좀 있다. 이 사람은 우울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관심과 즐거움이 상실이. 그냥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불면증이 오거나 또는 말이야 혼란 상태야. 또 안 그러면은 과체중 현상이 생겨 막 먹는 걸로 푸니까 에너지 감소나 피곤증, 체력 감퇴 현상이 생기거나 죽음이나 자살을 생각하고 불안과 초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두통, 소화 불량이나 만성적 고통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의 그 MBSR 존 까바친이죠.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 까바친이 요걸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책이 지금 여기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매일 1시간 정도는 이 그 명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첫째 좌선을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디 스캔을 권유하고요. 하타 요가와 걷기 명상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호흡 명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해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면은 스트레스 자가 진단부터 합니다. 일단 저 프로그램에 접근하게 되면요. 그래서 1회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마음 챙김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7가지를 정지를 하게 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판단, 정지란.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시키세요라고 시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래. 지금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도전해서 지금 여기서 시키는 대로 당신이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당신이 여기 와서 이 프로그램을 명상 프로그램을 도전하고자 한다면은 마음을 유지를 끝까지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트루스라에서 믿음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그 MBSR 프로그램을 해서 우울증을 치유하고자 할 때 그리고 지나치게 애쓰지는 마세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수용하라.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돼요. 이것에 대한 무슨 생각을 일으킬 게 없다 이죠. 일곱 번째는 내려놓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현 상황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앨리스 증후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일회기 처음에 오시게 되면은 저걸 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질을 관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게 되고 마음을 챙기게 되고 이 마음 명상의 7가지 태도나 7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나서 이 1회기에서는 이 마인드 체인지하는 법, 그 MBSR 아웃라인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기 명상하고 누워서 바디 스캔이라고 해서 이것을 명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와서 이걸 배워요. 그래도 바디 스캔해서 먹기 명상은 이제 검포도가 있어요. 좀 먹음으로 해서 오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처음 너무 어렵게 안 가르쳐 주려고요. 누워서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서 이완시킨 다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천천히 명상 속에서 관찰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관찰해라. 자, 요게 그 베타 알파 상태에서 요것을 바디 스캔을 하게 되면요. 한 만큼 내가 생각이 부정적인 곳에 있다가 내 몸으로 왔잖아요. 요게 탈출하는 연습입니다.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에서
일단 바디 스캔으로 관심을 돌리는 데 1단계예요. 이 2단계 두 번째에 이것을 그 1단계를 일주일 합니다. 2단계를 어떻게 하냐면요. 바디 스캔에서 마음의 산만성을 이제는 관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몸 관찰에서 마음 관찰로 건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요 방법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걷기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그 접촉면지를 관찰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호흡 명상하고 이 바디 스캔하고 병용하면서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도 역시 눕고 1번, 2번, 3번 전부 요가를 조금씩 계속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서 서서히 관심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슬픈 데서부터 감정을 바디 스캔과 마음 관찰과 요가를 통해서 관심을 밖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기초적인 그 우울증의 증상과 MBSR 1, 2, 3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실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집에 가서 훈련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는 이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